신기의 생존 경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신문기사 보시면서 아마 국민 여러분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이렇게 국제수지 문제일 겁니다. 뭐 경상 수준이, 상품 수준이, 뭐 자본 수준이, 무역 수준이. 이거 여러분 굉장히 머리 쥐나시죠? 제가 오늘 쌈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트 정리해 가시면서 앞으로 내가 남은 삶, 뭐 보내시면서 물론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이거 딱 공부하고 나시면 아, 국제수지가 뭐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 가보시면요, 국제수지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국제수지가 있는데,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요, 경상수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수지가 있겠습니까? 자본적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지인 무슨 수지? 자본수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보시면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요, 시옷을 세 개만 딱 쓰세요. 그럼 맨 처음 건 뭐가 되느냐? 상품수지.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서비스수지. 세 번째는 소득수지. 네 번째는 이전수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수지는 투자수지하고요, 기타 자본수지로 나눠집니다. 벌써 어려우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으시면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왜? 상품수지는요, 우리 금방 눈치채셨죠? 뭐 하는 거다? 수출하고 뭐 하는 거? 수입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품수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상품수지는 뭐였겠어요?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흑자죠. 주로 우리나라 무슨 중심형 국가다? 수출 중심형 국가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품 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많다? 수출이 더 많았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는 상품 수지는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조금 했다. 그래서 상품 수지는 뭐가 된다? 수출 수입이에요. 그래서 수출하면 무조건 이건 여러분 달러가 들어오면 흑자, 달러가 나가면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적자. 오케이? 달러가 나가면 무조건 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수지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큰 게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운송이 있습니다. 교육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나라 여러분 교육 서비스 수지 흑자겠어요, 적자겠어요? 그럼요, 엄청나게 적자죠. 말도 못하게 적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친구 승희 기억나세요? 승희? 조승희. 우리 조승희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버지니아텍에서 기관총 난사했잖아요. 근데 버지니아텍 전교생이 10,000명인가 그런데 500명인가 한국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개 대학에 한 학교에 500명의 우리가 유학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미국 대학 등록금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다 적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 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관광 수지. 이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흑자겠어요, 적자겠어요? 외국에서 우리 놀러 온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많습니까? 물론 잠깐은 뭐였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뭐 1달러에 얼마 할 때, 1,600원 할 때, 100엔에 얼마 할 때, 1,600원, 1,700원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막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명동 딱 가면 한글보다 뭐가 많았을 때, 1분말이 더 많았을 때가 있죠. 그때는 잠깐 흑자였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적자를 보는 거죠. 운송 수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우리 외국인이 칼 탔어요. 그럼 이제 흑자가 되는 거죠. 제가 노스웨스트 탔습니다. 아니면 아이르프로 탔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앞에서 눈치채셨으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상품 수지는 뭐가 돼요?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고요. 서비스 수지는 뭐를 많이 보는 나라다?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상 수지는 뭐 했어요? 흑자가 됐죠. 왜? 상품 수지 흑자폭이 서비스 수지 적자폭보다 뭐 했으니까? 컸으니까. 어렵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딱 넣는 건 국제수지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아래는 경상수지라는 게 있어. 상업적 거래. 근데 경상수지는 삼시옷이야. 삼시옷은 뭔다? 상품수지, 그 다음에 무슨 수지가 되겠습니까?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소득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수지는 수출 수입하는 거고요, 서비스수지는 뭐 관광가고 교육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득수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죠. 박지성 소득수지 뭐예요? 흑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와 계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블랑카 있지 않습니까? 블랑카 여러분 소득수지가 뭐가 되겠어요?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수지입니다. 아니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돈 갖고 와서 배당 받아간다든지 이자 받아가든지 그러면 이제 소득수지가 뭐가 되겠어요? 적자가 되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소득수지 적자가 제일 클 때가 있어요. 몇 월일까요? 못 맞추십니다. 4월이에요, 4월. 왜냐하면 4월에 기업들이 결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산을 하면 배당 줘야 되죠. 우리는 외국한테서 투자 자본 유치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배당금 줘야 되죠? 그럼 걔네들이 달러 가지고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소득수지가 적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월 달에 경상수지가 흑자폭이 줄거나 이런 영향을 조금은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만 제일 큰 건 무슨 수지다? 상품수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수지는 이제 국제 구호 같은 것이 바로 무슨 수지? 이전수지로 보시면 돼요. 외국 사람들 그냥 뭐 쓰나미가 덮쳤다 그래서 도와줬다. 그럼 이제 무슨 수지? 이전수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세계에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이나 관광 같은 거라 그랬죠. 서비스 수지 흑자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다? 맞춰보십시오. 서비스 수지 흑자 제일 많이 보는 나라. 스위스? 관광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서비스 수지 흑자가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재밌는 게 세계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겠죠.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건 왜 그렇다? 이거 흑자 보면 뭐예요? 이게 엄청 적자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뭐가 붕괴된 나라다? 제조. 수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대신에 관광하고 뭐 하는 겁니까? 교육으로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는 건 조족지열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가 되겠습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으로 금방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여러분 뭐가 된다?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못 되는 나라죠? 적자낸 나라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적자니까 여러분 뭐예요? 물건을 사오는데 돈 주고 물건만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빌려와야죠. 그래서 자본 수지는 뭐가 된다? 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투자 수지가 하나는 빌려오고 하나는 투자 받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흑자면 이게 적자, 이게 적자면 이게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 쌍둥이 밸런스가 세계 경제를 갖다 이루는 뭐예요? 중국과 미국의 밸런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경제신문을 보실 때 요거 보셔야 돼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주로 쓰이는 포인트가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오케이? 그래서 수출이 잘 됐다. 국제수지는요, 오히려 더 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경상수지랑 자본수지랑 이렇게 나눠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다, 적자다. 이게 잘 판단을 보다는 경상수지가 어떠냐. 이렇게 보셔야죠.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경상수지 안에는 무슨 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은 앞으로 신문기사 보실 때 여러분 훨씬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많이 까먹으셨을 때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가르치는 기본적인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원래 처음에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눠져서 상품,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머릿속에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번 가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1억 달러, 1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뭘 봤습니까?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작년에 경상수지를 적자를 본 원인은 그래도 수출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관광 많이 가고 외국에 공부하러 많이 가서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상수지는 뭐가 났다? 적자가 났죠. 근데 재밌는 거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면 자본수지가 뭐가 나야 돼요? 흑자가 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작년에는 자본수지가 적자폭이 엄청 컸었습니다. 억 달러, 10억 달러, 100억 달러 거의 50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러쉬 코리아 한국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익스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 뭐 했습니까?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 뭐 우리나라에 넣어놨겠어요? 가지고 나왔겠어요? 가지고 나갔죠. 원화로 가져나갔겠어요? 달러로 가져나갔어요? 달러로 가져나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 경상수지도 줄어들고 자본수지도 줄어드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습니까?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까? 급속도로 줄어들었던 게 작년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는 거죠. 금방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더 재밌습니다. 미국 왜 더 재밌느냐? 금방 보시면 아는 거죠. 경상수지 적자폭이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억 달러, 10억 달러,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그래서 7천억 불에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를 본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 수지로는 1000억 불이나 벌어요. 1000억 불. 1000억 불이 뭐가 된다 여러분? 엄청난 규모라니까요. 1000억 불을 법니다. 그런데 상품 수지가 8천억 불 적자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는 나라죠.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7천억 불만큼의 무슨 수지? 자본수지의 흑자를 봐야겠죠.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국채를 발행했던 거고 그 국채를 중국 중심으로 해서 사들였던 거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표가 되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한국 경제도 여러분 바라보시면은 수출량이 어때요? 쭉 늘어다 이제 수출이 한번 꺾였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가보시면 전부 다 보면 해야 돼요. 수입도 비슷하게 갔고요. 다 가보시면은 자, 최근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해해 주시는데 자,
요거는 뭐가 돼야 됐습니까? 수출이죠. 근데 수입이죠. 자, 수출은 회복됐는데 수입은 아직 못 쫓아오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요새 말하는 우리가 뭐가 된다? 불황형 뭐가 된다?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왜 수출은 여전히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뭐를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원자재를 우린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를 안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원자재를 안 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업들이 미래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 음료수를 생산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음료수를 생산하려면 뭘 사와야 돼요? 유리. 그럼 유리는 규소로 만드나요? 규소라는 원자재를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규소가 100g, 뭐 1톤이 재고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생산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재고량을 감소하겠습니까? 오히려 늘려나가겠습니까? 늘려갖고 빨리빨리 만들으라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기업은 뭐예요? 있는 규소만 만들어서 팔아보자는 거죠.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규소만 만들어서 팔아보자. 오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안 하는 거죠. 팔던 건 여전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이 불황형 흑자는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불황형 흑자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흑자폭이 줄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기업이 판단을 바뀌었다는 거죠. 아, 이제 한번 가져와 볼까? 이해가시겠습니까? 가져와서 한번 수출해 볼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반면에 꼭 그렇게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수출이 오히려 더 안 되고 수입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경상수지 추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본수지가 작년에 어떻게 됐다? 엄청 돈이 빠져나간 게 금방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요. 미국의 여러분 무역수지 적자, 여러분 아까 나왔지만 8천억 불 적자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경상수지 적자가 2000년대 이후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경제의 위기는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여기. 미국의 가계부채의 증가, 미국의 적자 재정의 증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중국이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보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세계 공장으로 꼽히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요. 제가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은 거꾸로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꾸로 엄청난 거의 200억 불에 해당되는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한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외국에다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거 못 보사는 게 많은데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일본한테 물건 갖고 왔잖아요. 똑같이 지금 중국도 외국에 물건 팔아먹으려면 우리한테 여러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강한 제조업의 바탕으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의 기본적인 물건의 공급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한국 경제의 사실은 원동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수출이 죽으면 중국 수출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죽어가는 그런 연계고리에 여러분들 걸려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꼭 나쁜 측면이 아니라 이게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힘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요. 결국 불황형 흑자라는 거는 거꾸로 국제수지가 이번에 흑자가 나면서 외환위기 우리가 다시 한번 극복했었죠. 그러고 나서면서 자본재 원자재 급감이라는 건 거꾸로 한편으로는 꼭 좋은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간단하게 우리 한번 뭐 공부해봤습니까? 국제수지 공부해봤죠? 자, 두 번째 더 재밌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럼 이제부터 환율도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오늘은. 그럼 여러분 완전히 머릿속에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환율 하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머리가 뭐 지끈지끈 하시죠? 환율이 올랐네, 환율이 떨어졌느니.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겁니다. 환율이란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의 가격이다. 공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환율은 뭐다? 달러의 가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보겠어요. 1달러 1,000원에서요. 자, 1달러 2,000원이 됐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율은 뭐 했습니까? 달러의 가격이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비싸졌죠? 그럼 환율은 뭐 했습니까? 상승. 달러 가치는 평가절 상. 원화 가치는 평가절 하. 이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환율 그럼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신다?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달러는 왜 1,000원에 거래되느냐? 그거 궁금하시죠? 야, 1달러 왜 10원도 아니라 100원도 아니라 1,000원으로 거래되느냐? 0.1점 공부 끝납니다. 자, 우리 미국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한번 가볼까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볼펜이 10자루밖에 없습니다. 공부 끝. 여러분 0.1초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은행의 통화량을 증대합니다. 환율은? 이렇게 탁탁 돌아가셔야 돼요. 미 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환율은?
에이, 간단한 건데. 한국의 수출이 여러분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환율은. 그게 안 되시니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팔짱만 끼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기본적으로 대답만 되시면요. 간단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0점 금방 쉬운 거예요. 자, 미국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는 볼펜이 몇 자루밖에 없다? 10자루.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볼펜이 5자루 있다고 쳐봅시다. 미국 정부가요 돈을 10달러 찍어냈어요. 그럼 볼펜 하나 몇 달러예요? 1달러죠? 한국 정부는 돈을 5,000원 찍어냈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돈을 얼마 찍어냈다? 5,000원. 그럼 볼펜 하나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1달러는 얼마에 교환되면 돼요? 1,000원. 이게 정상적인 거래요. 공부 끝이죠?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요 돈을 갖다 한국 정부가 5,000원 더 찍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얼마 됐어요 돈? 10,000원 됐죠? 그럼 볼펜 하나 얼마 돼야 돼요? 2,000원. 그럼 1달러는 얼마에 거래돼요? 2,000원. 그럼 달러 가격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비싸지죠? 한국 정부가 통화량을 공급하면요 환율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돈을 왕창 풀었다. 환율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상승하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환율은 뭐다? 달러의 가격이라니까요. 한국 정부가 원화를 왕창 풀었어요. 원화 귀해졌어요? 흔해졌어요? 흔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흔해져요? 비싸져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뭐 한다? 상승한다. 0.1초 공부 끝나는 겁니다. 어려우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돼요? 간단한 공부가 되는 거야. 자, 최근 한국도 돈 많이 찍었지만 진짜 돈 많이 찍어낸 나라 어디다?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 미친 듯이 찍었죠. 1조 8천억 불 찍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여러분 귀해져요? 흔해져요? 흔해지죠.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가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 연방은행이 금리를 높이면 낮추면 되게 쉽습니다. 미 연방은행이 금리를 높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습니까? 한국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습니까? 미국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습니까? 어디다 저금하고 싶으세요? 미국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죠. 그럼 미국은행 가서 여러분 원화로 저금하면요. 정신병자 소리 들어요. 오케이? 미국은행에다는 달러를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면 달러로 저금하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원화죠. 원화를 뭐 하고 팔고 달러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셔야겠죠? 달러를 사면 달러의 수요가 감소해요? 증가요? 증가. 그럼 달러가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비싸지죠. 환율은 뭐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환율은 엔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렸으니까 엔화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엔화 가격은 오른다. 금방 나오는 거죠. 최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무슨 트레이드?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이게 뭐가 되느냐?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가 돼야 됐습니까? 가지고 와서 교육한다 이 뜻이거든요. 예전에 유행했던 건 뭐가 되겠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죠. 왜 엔캐리 죄송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어요. 일본은 항상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항상 금리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금리가 무지하게 뭐예요? 낮죠. 그러면 일본 돈 갖고 와갖고 일본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뭐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참 IMF 직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의사들 주로 성형외과 의사들 안과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병원에 있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개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개업하는데 병원 차리는데 돈 많이 드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어디? 일본 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돈 빌렸죠. 근데 한국에 일본 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원화로 바꿔야 돼요?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럼 이제 뭘 사셔야 됩니까? 원화를 사고 뭘 파는 거예요? 엔화를 파는 거 아닙니까? 엔화는 팔아요. 엔화를 파니까 판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엔의 가격은 높아져요? 싸져요? 싸지죠. 엔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니 이거 이 치실도 파는 사람 많으면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화 가격이 뭐가 돼야 됐습니까? 싸진 거예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져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차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엔화 가격이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비싸졌죠. 그러니까 갚으려고 그럴 땐 괜찮아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빌려올 때는 100엔에 얼마에 빌려왔습니까? 800원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갚을 때는 100엔을 갚을 때는 얼마 됐어요? 1,600원 됐지 않습니까? 더블 난 거죠. 죽어났던 게 여러분들 의사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최근에는 뭐예요? 달러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달러 갖고 와서 무역하는 겁니다. 달러 갖고 와서 투자하고.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 우리 한번 더 가보고요. 하나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까지만 딱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우리 경제신문 기사 읽는 힘을 보는 건데요. 1달러는 이제 요거 딱 보시니까 얼마에 거래돼요? 1,000원. 그럼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지수가 하나 있죠. 무슨 지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지수가 바로 무슨 지수다? 빅맥. 빅맥 다 아시죠? 맥도날드. 그게 바로 빅맥 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거래되는지를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우리 미국을 한번 가보고 한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빅맥이 얼마냐면요. 4달러입니다. 자, 한국을 왔더니 여러분 얼마냐? 빅맥이 2,000원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외환시장에서 이거 맞추시면 여러분 잘하는 건데 외환시장에서 1달러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 고평가되어 있나요? 저평가되어 있나요? 자, 우리 지금 대답해 보십니다. 달러는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달러는 고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자신 있습니까? 맞죠. 왜? 4달러가 2,000원에 거래돼야 맞는 거죠. 미국 빅맥도 얼마예요? 4달러죠. 우리나라 빅맥도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럼 4달러가 2,000원에 거래해야 되니까 1달러는 얼마에 거래돼야 됩니까? 500원에 거래돼야 되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외환시장에는 1달러에 얼마? 1,000원. 500원짜리가 1,000원으로 평가받았죠? 그러면 달러는 무슨 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됐죠? 달러는 무슨 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이비드 씨입니다. 미국에 사는 데이비드였어요. 자, 미국 빅맥 먹고 싶어요? 한국 빅맥 먹고 싶어요? 그렇죠. 왜? 자, 얼마? 20달러 갖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빅맥 먹으면 몇 개 먹습니까? 5개. 갖고 왔죠? 얼마로 바꿔줍니까? 2만 원으로 바꿔주죠. 빅맥 몇 개 먹습니까? 10개. 자,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으로 관광 오겠어요? 한국으로 관광 오죠. 그죠? 자, 한국 빅맥이 미국으로 수출될까요? 미국 빅맥이 한국으로 수출될까요? 가보세요. 미국 빅맥 4달러짜리잖아요. 4달러 바꿨습니다. 얼마입니까? 4,000원. 우리나라 빅맥 얼마예요? 2,000원. 한국 소비자 어느 빅맥 먹어요? 한국 빅맥 먹죠? 금방 이해가시죠? 자, 거꾸로 한국 빅맥 2,000원이죠. 수출했습니다. 얼마? 2달러. 미국 소비자, 미국 빅맥 먹어요? 한국 빅맥 먹어요? 한국 빅맥. 그러면 자,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감소예요? 증가예요? 수출 증가. 그럼 제가 뭐 설명하려고 그런 건지 눈치채셨습니까? 자, 여러분 달러는 고평가돼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무슨 평가돼 있었어요? 무슨 평가? 저평가돼 있었죠. 자, 자기네 나라 화폐를 저평가시켜 놓으니까 뭐가 증가합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관광이 많이 들어오죠. 그럼 뭐를 모을 수 있겠어요? 달러를 모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해나갈 수 있습니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자기네 나라를 화폐를 저평가시켜 놓는 무슨 환율제도 다 들어보셨을걸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개발도상국이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되셨죠? 그래서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서 달러를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시장에도 안 맡기는 거죠. 시장에 의해서 외환 가격이 정해지는 건 무슨 환율제도라고 합니까? 변동환율제도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그 변동환율제도. 우리 다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 변동환율제도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였겠습니까? 중국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를 갖다 도입을 했는데요. 근데 그건 뭐 모르셔도 되고 그것도 나중에 뭐 기회가 없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변동환율 제도랑 고정환율 제도랑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국도 자기네 나라 화폐를 저평가시켜 놓음으로써 수출을 엄청 때리고 관광객을 받아들인 거죠.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달러를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미국 국채를 샀던 거고. 정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딱딱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세계 경제가 탁탁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을 모르시면요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경제는요 간단한 게 우리 언제 가볼까요? 2008년 1월 1일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만 비교해 볼까요? 이때는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달러에 얼마였었고 1,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100엔에 얼마라고 해볼까요? 1,000원이었습니다. 자, 금방 감 잡히시죠? 자, 그러다 이때는 얼마가 되느냐? 1달러에 얼마가 됐고요? 2,000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얼마가 됐느냐? 100엔에 얼마 됐습니까? 500원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 한번 외환 딜러,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 10달러 갖고 시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0엔 갖고 싶으세요? 어느 걸로 시작하실래요? 자, 우리 여성, 자, 어느 거 가지고 시작하실래요? 10달러, 1,000엔. 자, 우리 10달러 가지고 한번 해보시겠답니다. 자, 10달러 가지고 해보시죠. 바꿨습니다. 얼마 되죠? 10,000원 되죠? 자, 10,000원을 N으로 바꿨습니다. 얼마가 되죠? 1,000엔이 되죠?
천행 됐습니다. 자,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천행 가지고 바꿨습니다. 얼마죠? 어렵나요? 잠깐만입니다. 천행 갖고 바꿨어요. 얼마죠? 5,000원. 자, 5,000원 가지고 바꿨습니다. 얼마죠? 2.5달러. 그래서 정확히 4분의 1 토막을 내는 거죠. 그죠? 고객의 눈에는 눈물만 가득 찹니다. 자, 저같이 유능한 펀드 매니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다? 1,000행으로 시작하죠. 1,000행 바꿔볼까요? 얼마죠? 10,000원이죠. 10,000원 바꿔볼까요? 얼마죠? 10달러죠. 10달러 바꿔볼까요? 얼마죠? 20,000원이죠. 20,000원 바꿔볼까요? 얼마죠? 4,000행이죠. 저는 몇 배가 됐습니까? 4배가 됐죠. 자, 우리 친구랑 저랑 몇 배 차이 났어요? 16배 차이 나죠. 오케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환율을 모르시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한번 가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가보죠. 오늘은 1달러에 1,000원인데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계속 올라와서 환율이 1달러 2,000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가시면요, 신용카드 쓰셔야겠어요? 아니면 달러 들고 나가셔야겠어요? 간단하잖아요. 환율은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 딱 갔는데 여러분 뭐가 된다? 계속 오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달러 가지고 갔어요. 자, 10,000원, 자, 우리 10,000원 가지고 얼마 가지고 갔다? 10달러 가지고 갔죠. 그래서 미국 가서 얼마짜리 사면 돼요? 10달러짜리 사면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로 긁으면 이때 결제돼요? 나중에 결제돼요? 나중에 결제되죠? 그럼 그땐 10달러 결제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20,000원 되는 거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우리 주식 많이 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환율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셔야 돼요? 뭐 파시고? 주시장에서. 환율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뭐 사야 돼요? 현대자동차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는 건 뭐 팔아야겠어요? 포철하고 뭐 팔아야 되겠습니까? 한전 팔아야죠. 포철 한전 왜 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원자재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포철, 철 쓰죠. 얘는 뭐 써요, 여러분? 석유 써야지 전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10달러짜리 철 사오려면 얼마 있었어야 돼요? 10,000원. 지금 얼마 있어야 돼요? 2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경영 환경이 나빠지죠. 두 번째, 포철이나 한전 같은 경우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설비 투자하면서 외국 돈을 조금 썼어요? 왕창 썼어요? 왕창 썼죠? 10달러 빌려왔습니다. 옛날에 얼마 주고 갚아야 돼요? 10,000원. 지금 얼마 주고 갚아야 됩니까? 20,000원. 금방 나오죠. 반면에 얘는 뭐가 잘 돼요? 수출이 잘 되죠? 10,000원짜리 팔았어요. 옛날 얼마? 10불. 지금 얼마입니까? 5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자동차 가격이 싸진 거죠. 수출이 잘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 물론 또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더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국제수지와 환율이 뭔지 개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셨습니다. 정리되시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수지.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신문기사 다 보실 수 있어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환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율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오르고요, 달러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고정환율 제도에서 자기네 나라 화폐를 어떻게 평가시켜 놓는다? 저평가시켜서 수출하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국제수지하고 환율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파이팅!